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백엔드 먼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백엔드는 각자 백엔드 제이슨 서버였고 데이터는 미리 넣어놨어요. 제이슨 서버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db.json이라고 있는데 db.json이라고 있는데 각자 서버에서 데이터 넣는 방법은 이 형태대로 넣으시면 돼요.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객체가 있고 안에 배열이 있고 객체 배열이 있고 이런 형태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데이터가 가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색깔이 들어가 있죠. 홍길동, 인격이랑 강제상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start npm start 이렇게 하시면 되죠. 떴네요. 바로 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표시 나오고 홈은 로컬호스트 8000번. 스프링부트 서버 포트랑 제가 맞춰놨어요.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제가 수정해서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프링부트라고 서버라고 생각하시고 8000번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인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론트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백엔드와 프론트 서버 두 대를 띄우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프론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npm 스타트하기 전에 저는 이제 노드 모듈즈가 없으니까 npm 인스톨 하시면 여기 이제 노드 모듈즈가 없으면 새로운 설치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설치 파일 노드 모듈즈라는 폴더가 있어야 설치가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구글 드라이버에 올리기 위해서 삭제하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액트에서는 여기에 설치 파일, 노드 모듈 요 폴더가 설치 파일들이 있는 곳이고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요거를 없애고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1기가까지 가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없애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처럼 npm 인스톨을 해서 노드 모듈 중 설치 파일을 다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pm 스타트 잘 떠야 되는데 에러를 넣는다고 그냥 제가 먼저 텍스트를 해보고 잘 되네요. 다행히 잘 됩니다. 보시면 잘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메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잘 됐죠? 제가 주말에 이제 아마존에서 수업자를 만든다고 수업자를 수정하고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아마존에 등록할 때 전화번호를 하나로 넣어놔가지고 못하다가지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 바꾸면서 인증하는 거 있거든요. OTP 인증이요. 요새는 아마존 나중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배우실 건데 가입하셔야 돼요. 웹 서비스를 배우실 건데 가입하고 나면 거기 해킹이 많습니다. 해커들이 가입한 초보들 있잖아요. 초보들을 노리고 해킹을 하려고 많이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만 넣잖아요. 그거 인증 말고 2단계 인증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 뱅킹 하면 OTP 번호 1회선 번호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거까지 하셔야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셔야 해커들에 대해서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놨는데 핸드폰 바꾸면서 그게 날라가거든요. 날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이제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올려놨는데 한국어 고객 상담원이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전화고 무슨 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어 상당원어로 바꿔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입하실 때 나중에 이제 아마존 가입하실 때 전화번호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 와서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가상한 시간에 좀 배우실 거고. 그래서 지금 저장이 잘 됐죠? 저장이 잘 되죠? 갑자기 전화번호 뭐 가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마존 쓰가 네, 그래가지고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되고요. 소스를 보내드렸죠? 한번 보내드리면 보고 너무 힘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항상 페이지 소스 보내드렸죠? 네. 이거는 이상 없는 소스 좀 보고 근데 이상 없는 소스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백엔드 서버 띄우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이슨 서버에서 npm start 띄우시고 띄우시고 프론트도 띄우시고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컨트롤 C 두 번 하시면 되고 npm star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pm start 명령어 둘 다 똑같아요. npm start 한 바퀴도 안 되시는 거 얘기해주시고 질문 주시고 여섯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페이지 마찬가지. 그러면 수정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릴게요. 서버 둘다 내리고 내리고 회화이크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채팅으로 하면 안 될까 대답이 또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수정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수정 페이지. 이것도 이제 제가 HTML을 드리고요. 수정 문제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완성해가죠. 전체 목록 여섯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목록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이거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화면 구성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셔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섯 문제를 드릴 테니까 수정 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고 그동안에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3번이죠? 3번이고 추가 화면에 수정 화면의 HTML을 보고 자바스크립트 변수 함수를 완성하세요. 수정 화면은 어떻게 뜨냐면 전체 목록에 URL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HTML 쪽에 전체 목록은 customerlist.js 이 화면을 열어보시면 클릭하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URL이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클릭 시 간략화면 상세 간략 상세 화면 시작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전체 목록에서 밑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걸려 있죠.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걔가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네네. 네네. 잠깐 길어지 시간을 시켜주시고 수업 중이라서.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11시 20분에 마치고 10분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금방 아마존에서 연락 왔네요. 와, 큰일이네. 네. 시간에 진행하고요. 그래서 예습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뜨냐면 여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걸려 있죠.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게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IT로 하나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IT로 하나 날아가고 여기 기본키가 되겠죠? 요걸 받아서 추가 페이지에서는 빈 폼으로 보이지만 상세 페이지에서는 정보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키의 한 건 조회를 통해 가지고 상세 조회를 통해서 화면에 딱 정보를 보여주면서 수정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링크 걸릴 때 기본키를 날려주고 있죠. 이거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링크라는 걸 뭔지 아시죠? AHR이 있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태그를 유도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가 뜨나요? 이 페이지가 뜨는 거죠. 커스터머 상세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URL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ML을 통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 하고, 네, 요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상세 페이지를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게. 커스터머.js가 되겠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상세 페이지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완성이죠. 그 동안에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뭐가 담든 동사를 이렇게 선수를 맞지. 그러면서 없는데 데이터 하는데.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건 엑시오스 통신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콘솔 눌렀을 때 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신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있냐? 볼 수 있겠든? 원래 활성화가 돼야 돼. 이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그죠? 얘가 이제 화면이 뜨자마자 생긴 거예요. 그게 없는 거거든요. 없죠? 네, 없네. 화면 딱 뜨자마자 이 함수 생성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보내줄게요.
화면이 뜨자마자 시작인데 여기 없는데요. 여기 없네요. 여기서 이제 전체 작업하고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이거 전체 한번 보내드리고 이 부분 앞에 USB 다시 보내드리고 보내드렸고 이걸 풀이해드릴게요. 상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다 틀렸죠? HTML 다 틀렸고 HTML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하다가 다음 시간까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보시면 이제 HTML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아마 실무에 가시면 다 개발하기보다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모르겠어요. 백엔드를 전문으로 하실지 아니면 둘 다 하실지 아니면 프론트를 전문으로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HTML을 만약에 백엔드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치면 HTML을 아마 프론트 개발자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되겠죠. 디자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일부와 백엔드를 담당한다 치면 디자이너가 있어 보고 보통 이제 디자이너가 한 분이 계세요. 거기 계시면 그분이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해서 주면 HTML이나 이런 걸로 주면 여기다가 리액트 코드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리액트 코드 바꾸셔야 되는데 그때 HTML을 준 거를 굉장히 기쁘고 준 거를 저기 태그를 가지고 주석을 달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뭐 이게 리액트로 바꾸든 뭐 코딩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HTML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액트 코드가 이제 돼 있는 걸 드렸지만 다음에 실무할 때는 HTML 태그만 있는 걸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분석해서 리액트 코드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인데 커런트 여기 보시면 커런트 커스터머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참고를 하죠. 3학년 연산자고 커런트 커스터머가 있으면 이해가 실행이 되고 없으면 이해가 실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런트 커스터머가 없으면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죠. 그래서 커스터머 클릭 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고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송이 되죠. 메시지가 표시되죠. 메시지 화면 표시가 되고요. 있으면 상세 입력 양식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상세 입력 양식이라 하면 아까처럼 새 양식은 뭐였죠?
고객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폰 넘버 이렇게 넣으라고 나왔죠. 비밀 양식에. 지금은 일부 정보를 찍어주면서 고객 이름과 폰 넘버 이런 것들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은 고객 목록 클릭해 주세요. 메시지 화면 표시하는 영역이고 요 영역이 상세 정보가 이제 들은 영역이죠. 상세 입력 양식이 보이는 화면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커스터머 커런트 커스터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보이고 아니면 이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TML 분석을 보고 요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까줄게요. 화면에 메시지로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상세 입력 양식이 보이는 화면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DIV를 다 달아서 폼 있죠? 여기 폼이 입력 양식들로 이루어진 HTML 태그고 요 안에 입력 양식들이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보이죠? 그래서 요거 각각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DIV는 뭐냐면 열어보니까 라벨 태그가 보이고 인풋 태그가 보입니다. 그죠? 라벨 태그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라벨 태그에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Cname이 고객명이죠. 고객명. 그리고 입력 양식은 고객 관련된 입력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urrent customer 얘가 객체가 되고 점해서 변수가 보이죠? 여기 속성입니다. 객체의 속성이 Cname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고객명으로 속성을 만들고 있고 밸류에 이렇게 중괄로 해서 리액트의 중괄로 해서 연결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했죠? 바인딩이라고 했고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리액트의 장점이 여기에 값을 Cname에다가 current customer Cname에다가 A 값을 넣으면 화면에 A의 값이 보이죠. 자동 갱신이 돼서 보이죠. 이게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장점도 많지만 그 다음에 밑에는 단방향 바인딩 때문에 화면에서 값을 변경하면 화면에서 B라고 값을 변경하면 이 변수에도 B라고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핸들 인풋 체인지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변경될 때마다 변수의 값도 똑같이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함수를 걸어놨습니다. 요거는 자동 갱신, 요거는 수동 갱신이죠. 개발자 갱신이에요. 함수를 걸어놨죠. 항상 여기 나오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밸류와 온체인지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명이고요. 고객명이고 써봅시다. 그래서 고객명 시작 이렇게 되고요. 고객명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메일이죠. 이메일 양식이고 라벨이 있고 마찬가지로 인풋 양식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데이터 바인딩. 밸류 쪽에는 리액트 데이터 바인딩인 current custom 객체의 속성 이메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왜 하느냐? 이 값을 변경을 하면 A라고 변경하면 화면에 A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요거는 리액트는 단방향만 자동 변경을 해주죠. 근데 화면에서 값을 A 값을 B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변수 값을 자동으로 A에서 B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동으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B로 변경하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그래서 함수가 필요합니다. 핸들 input change 함수에다가 화면의 값 B를 변수의 값 B로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하죠. 코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위랑 똑같죠? 이거는 자동 바인딩, 이거는 수동 바인딩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메일 시작 되고요. 밑에는 이메일 끝이 되죠? 이메일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적고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보니까 이거는 폰이네요. 폰 입력 양식이고 폰에 대한 인풋 마찬가지로 밑에
밸류와 온체인지가 있는데 이거는 리액트의 바인딩, 자동 바인딩 그래서 변수에다가 폰 속성에다가 값을 연결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 바인딩 이거는 직접 개발자가 코딩을 하시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놨죠. 온체인지 밸류 그래서 이거는 폰이죠? 수동을 적어놓읍시다. 폰 시작 그 다음에 밑에 폰 끝 이렇게 하시면 폰 그러면 HTML 분석 끝났죠? 나왔고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나온지 보이네요. 위에는 고객명 양식이 있고 중간에 이메일 있습니다. 끝났고 마지막에 버튼인데요. 버튼은 두 가지 버튼이 있죠. 버튼이 어떤 버튼이 있나요? 이거는 삭제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삭제 버튼에는 어떤 함수가 걸려있죠? 클릭했을 때 이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되게 delete customer 고객을 삭제하는 버튼이군요. 고객 삭제 버튼인데 고객 삭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고요. 바로 밑에 또 버튼이 또 있죠. 이거는 고객 삭제 버튼 시작. 고객 삭제 버튼 시작. 바로 밑에는 이거죠. 이거는 고객 정보 수정, 고객 수정 버튼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함수가 onClick 함수가 걸려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스터머라고 onClick 함수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삭제든 수정이든 서브미스로 타입은 서브미스로 해주셔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밋 버튼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타입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폼하고 연동이 돼서 백엔드로 데이터가 날아가죠. 고객 수정 버튼 끝.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드려요. 됐고요. 어차피 오픈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분석은 끝났고